여러분들한테 경찰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사실 제가 경찰을 다 타본 거죠. 근데 뭐 늘 오랫동안 타진 않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좀 많이 탔거든요, 캐스퍼를. 타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경찰을 타고 다니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자세히 좀 경찰을 몇 년 동안 탄 분들만큼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리뷰를 하면서 쌓여진 내공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좀 안내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 불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 8년, 1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경찰을 산다라고 하면 1,000만 원 안팎에서, 1,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안팎에서 경찰을 샀었죠.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옵션을 빼고 싸게 사면 경찰을 뭐 한 900만 원 정도? 완전히 그냥 깡통 모델을 산다라고 하면 이 정도에 저는 경찰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생각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경찰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0만 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차 가격표를 보면은 이번에 이제 캐스퍼가 나왔죠. 1000cc 가솔린이 나왔고, 이 가솔린 엔진은 기아 레이에 들어가는 엔진 73마력짜리죠. 그 다음에 기아 모닝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똑같은. 그리고 내년에 단종을 앞두고 있는데 쉐보레 스파크까지 모두 다 이 네 차종의 엔진은 3기통을 쓰고 있습니다. 3기통을 쓰고 있고, BMW가 쓰고 있는 3기통이나 그런 것처럼 특별한 엔진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지 않아서 정차 시에 아이들 상태나 살살 갔을 때는 특유의 진동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불쾌한 진동이 많이 올라와요. 그 진동 부분은 사실 쉐보레 스파크가 가장 잘 억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낮은 속도나 정차 구간에서 아이들 상태에서는 사실 쉐보레 스파크의 엔진이 저는 가장 뛰어나다고 봐요. 자, 그리고 기아 모닝은 고성능의 터보가 있었는데 이제 단종이 됐죠. 단종이 됐고, 현대 캐스퍼에서는 그 당시에 기아 모닝처럼 완전 고성능은 아니지만 터보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이 한 100만 원 가까이를 추가를 하면 터보 모델을 살 수가 있어요. 100마력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예전에 모닝이 있었던 고성능하고는 약간 다른데 100마력으로 되고 가격은 약 100만 원 정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격을 보고 캐스퍼의 가격이 미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경차를 내가 이 차를 가지고 면밀하게 오랫동안 타거나 영업용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엊그저께 금요일날 라이브를 할 때 제가 이 모던 모델을 리뷰를 했잖아요. 여기에 내비게이션 팩 143만 원짜리인가가 추가가 돼가지고 차값이 약 한 1,730만 원짜리를 리뷰를 하면서, 다른 경차들도 대부분 그 가격에 사니까 캐스퍼가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라고 했다가 사람들한테 욕을 좀 얻어먹었어요. 노사장님, 캐스퍼는 비싼 게 맞아요. 다른 차들은 1,730만 원이면 거의 최상급을 사는 거고, 캐스퍼는 거기서 더 최상급으로 가게 되면 2천만 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캐스퍼는 비싼 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주말 동안에 집에서 푹 쉬면서 경차들을 좀 공부를 했어요. 경차를 타는 사람들의 동호회 가서 글도 좀 읽어보고 했더니, 제가 금요일날 라이브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얘기를 빠뜨려 먹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금요일날은 라이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나 공영주차장의 할인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따져서 꼭 경차를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베뉴를 사라 그러는데 아니더라고요. 경차의 사용 용도를 봤더니 업무용으로 뽑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저렴하게 보통 가장 낮은 등급의 차를 사죠. 아니면 최소한의 옵션만을 넣고 사거나, 그리고 유지비와 통행료와 주차비 할인의 이 50%를 되게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통행료랑 주차비가 도대체 얼마길래 봤더니 평균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하루에
8,000원 정도 쓰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충청권 정도를 일주일에 3번 정도의 출장을 왔다 갔다 하면 이틀에 한 번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통행료가 하루에 N빵으로 때렸을 때 하루에 18,000원까지도 나와요. 통행료가. 그러면 N빵으로 2분의 1로 하면 9,000원이에요. 하루에 9,000원씩 전략이 되는 거고 30일 기준은 아니지만 약 15일 정도를 출장을 다닌다라고 하면 이 돈이 13만 원 정도가 돼요. 거기에다가 업무를 보러 다니니까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공용주차장에서 50%의 할인 금액도 하루에 최소 3,000원 정도 이상의 할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15일 정도라고 생각하면 약 4만 원 꼴이 돼요. 그러면 월에 경차를 타면서 전략되는 금액이 17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17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면 거의 200만 원 돈이 된단 말이죠. 큰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200만 원이 전략이 되면 4년, 5년 동안 경차를 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껴지는 돈이 1,000만 원 돈이기 때문에 경차를 무조건 옵션이나 가격 때문에 한 등급 높은 차를 사야 된다라고는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경차의 사용 용도를 업무용이 아니라 세컨카나 와이프 또는 가족 요렇게 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미 자기가 차가 한 대가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도 리뷰 협찬 받아서 리뷰 차량 협찬 받아서 받으러 가면 나한테 이 차 주면 차 없는데 어떡하냐? 괜찮아요. 저 모닝 하나 샀어요. 와이프 주려고 하나 산 거 있어요. 뭐 엄마랑 같이 타는 마실용 차가 있어요. 레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면 대부분 모닝이야. 모닝이나 스파크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봐. 저 얼마 주고 샀어요? 1,700. 1,600. 응? 경차가 1,700이네. 풀옵션인데 1,700이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자기 차가 O3G가 됐던 뭐 제네시스가 됐던 뭐 있어. 근데 자기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집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와이프가 뭐 엄마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큰 차는 주차 문제도 있고 그러고 큰 차를 샀을 때 잘 안 쓰는데 자동차세라든가 여러 가지 돈이 나오니까 일부러 경차를 사는 거야. 경차를 많이 안 타. 이렇게 업무용으로 안 타는데 세컨카로 두고 타기에 경차만한 차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경차를 살 때 풀옵션을 때려요. 왜냐면 자기 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값이 싸니까 옵션값 200~300만 원은 경차만을 보는 내가 차를 딱 한 대 사는 사회초년생이고 급여가 얼마 안 돼. 사회초년생이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옵션 100만 원, 200만 원이 되게 큰데 이렇게 세컨카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지차가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으니까 1,400짜리, 1,500짜리 차를 살 때 100만 원, 200만 원 옵션은 큰 의미가 없어. 이 사람들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와이프한테 또는 부모님한테 또는 세컨카로 살 때 에이 뭐 이거 차선 보조 장치 뭐 이런 거 이게 안전하고 관련됐으니까 다 넣자. 그래봤자 200~300이다. 그래갖고 다 넣어. 그래서 풀옵션에 안전장비를 필요로 해서 다 넣고 사. 그렇다고 여기에 안전장비를 다 넣는다고 해서 경차가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차 전체에 뼈대나 이런 건 보강이 되는 게 아니고 전자장비들이 추가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첫 차 또는 메인카로 쓰는 사람들은 소중한 내 차이기 때문에 옵션을 되게 중요하게 넣어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금요일 날 라이브를 진행했던 거예요. 근데 라이브를 진행하고 나서 제가 가만히 보고 가격을 딱 뽑아 보니까 이 현대 캐스퍼가 결코 싸지 않는데 이 가격의 스타트는 레이랑 결을 좀 비슷하게 하죠. 레이랑. 그러니까 레이가 안 쌌던 거야. 차가 겁나 크고 공간 활용성을 좋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레이가 싸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경차 1,000만 원 내외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스탠다드로 시작하는 금액이 벌써 1,4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레이를 사잖아요. 레이를 사게 되면 1,355만 원짜리 스탠다드 모델에서 시작을 하면 버튼 눌러서 시동 걸고 쉽고 그 다음에 헤드램프 LED라든가 뭐 콤비네이션 램프나 보조 제동 등의
175, 50, 15인치 타이어 휠을 갖고 싶고, 그러면 또 스타일 옵션을 뭐 75만 원이나 65만 원이나 40만 원 주고 넣어야 되고, 거기다 열선 시트도 갖고 싶고 하이패스도 돼야 되고 뭐하고 하면 컨비니언스 옵션을 넣어야 되는데 55만 원을 넣고 또 추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또 8인치 디스플레이에 오디오에 후방 모니터가 있으면 좋겠고 지붕에 상호 꼬리가 하나 달렸으면 좋겠어. 뭔가 있어 보여. 그러면 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옵션을 넣어야 돼. 60만 원도 있어. 그러면 이래저래 옵션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레이가 얼마가 되냐면 1,475만 원이나 1,580만 원짜리 차에서 옵션이 약 한 200만 원 가까이 옵션이 들어가요. 그러면 레이를 얼마 주고 사느냐? 1,700만 원 정도를 주고 사요. 많게는 1,800만 원 정도를 주고 레이를 삽니다. 그러면 왜냐면 업무용으로 타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봐요. 업무용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옵션에 맨 위에 모델을 사서 필요한 선택 품목도 없어요. 맨 위에 모델은 그냥 맨 위에 거 단일 품목으로 사요. 그러면 1,200~300만 원. 이것도 사실 싸진 않죠. 싸진 않는데 업무용으로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요. 왜? 이 차를 가지고 돈을 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옵션을 중요시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컨카나 와이프를 타게 하거나 첫 차를 사거나 내가 이 차, 다른 차 없이 이 차를 메인으로 사면 가뜩이나 차도 작아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는데 옵션이라도 좋아야 내 만족이라도 들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옵션을 넣는데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옵션 트림을 만들어 놨어요. 캐스퍼는 선전을 할 때 무슨 막 사륜 비슷하게 생겨서 어디도 잘 갈 것 같고 뭐 캠핑에 관련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선택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서도 차값이 대부분 1,500, 1,600을 넘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모던을. 왜? 얘네들도 쓸만한 거는 1,500이나 1,700을 주고 많이 사니까 사람들이 스마트를 안 보고 대부분은 모던을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꼼수를 잘 썼냐면은 모던을 사게 되면은 일단은 모니터가 있어야 내비게이션이 나오든 후방 카메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선택하려면 143만 원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스마트 센스라든가 여기 보면 스마트 센서가 전방 추돌 방지 또는 후측방 충돌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가 리뷰했던 거 스마트 크루즈율이 없었잖아요. 이런 거를 넣으려면은 현대 스마트 센서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풀오토 에어컨이나 스마트 키 원격 시동 막 이런 걸로는 에센셜 플러스를 또 넣어야 되고, 여기서 얘네가 보면 캐스퍼 액티브 옵션하고 현대 스마트 센서하고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를 3개를 넣어야 되는데 이 3개를 넣어야 차가 좀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옵션다운 옵션이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모던에다가 옵션을 300만 원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890만 원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금액에서도 휠이 깡통이야. 휠 옵션을 또 넣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요런 거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 인스퍼레이션을 사게 되는 거야. 왜? 1,590이면 일반적인 경차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후방 카메라도 나와야 되고 주행 안전 경보등도 들어와야 되고 뭐 했더니 300만 원 옵션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얘랑 가격이 비슷한데 얘보다는 휠이 안 좋아. 그러니까 또 휠 옵션을 넣으려니까 에이씨 그러면 인스퍼레이션을 사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또 옵션을 한두 가지를 넣게 돼.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냐? 2천만 원에 육박해. 여기다 이 정도 됐는데 내 차가 추월 똑바로 못 내가 이 경차 이거 73마력짜리를 타보니까 우리나라 경차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엔진 힘이 적던가 아니면 미션이 궁합이 안 맞아. 그래서 RPM을요. 경차가 3기통이잖아요. 얘가 RPM이 2,500이 넘어가게 되면 엥 하고 엔진이 돌아요. 근데 2,500 RPM을 안 넘기잖아요? 그러면 뒷차들한테 존나 째림을 당해요. 왜냐면 다른 차들은 우웅 가는데 나만 천천히 가는 거야.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맞춰가려면 2,500 RPM을 넘겨야 돼요. 그러면 엔진에서 엥 소리가 나. 그러면 옆에 만약에 여자친구가 탔거나 친구들이 탔으면
차 왜 그래? 오빠 왜 이래? 왜 이렇게 밟는 거야? 근데 사실 나는 밟는 게 아니라 다른 차랑 똑같이 가려고 했을 뿐이고 통행에 남한테 방해를 안 주려고 했을 뿐인데 내 엔진은 지랄을 하는 거지. 그래 옆에 탄 사람이 놀래. 내가 주말에도 보니까 옆에 애들 몇 명 태웠는데 놀래더라고. 엔진 왜 이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은 이제 터보를 넣어야 돼. 터보를 넣으면 100마력이 나오니까 이러면 조금 낫겠지. 73마력보다는. 근데 이렇게 되면 차값이 이제 2천만 원인 거야. 2천만 원. 경차인데. 자,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이면 아반떼나 베뉴나 살 게 너무 많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경차를 샀을 때 통행료와 주차비 50%의 할인은 어쩌다 통행료 고속도로 한두 번 지나고 어쩌다 공용주차장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경차 혜택을 없애네 마네 이런 말도 많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차는 취등록세도 안 받았었어요. 지금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행료나 주차비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비용이 월에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격차가 벌어져요. 그러면 1년에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가까이도 저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1년에 2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건 큰 돈이에요. 5년이면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행료나 주차비를 절대 간과하지 말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경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경차의 매력이 있어. 자, 경차의 성능. 중요합니다. 노소장이 제일 중요한 건 지오메트리, 캐퍼시티. 주행성과 안정성에 관련된 건데 주행 능력과 차에서 내릴 때 하차감도 되게 중요하죠. 제가 이번에 이 캐스퍼를 타면서 저는 사실 생활 환경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범위가. 내가 가는 카페, 내가 가는 커피, 내가 맡기는 발레 주차, 내가 가는 식당, 내가 만나는 사람들 거의 다 늘 비슷한 환경에서 움직여요. 근데 나는 늘 차가 바뀌기 때문에 차를 보고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지 못해요. 틴트가 돼 있으면. 내가 내려야만 단골인 노사장이 왔구나. 근데 내가 차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내가 만약에 한결같이 뭐 람보르기니를 늘 타고 갔어봐. 그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노사장이 오는구나 알잖아요. 내가 늘 그 차를 타고 다니면. 근데 나는 일주일마다 차가 바뀌어. 그리고 나는 리뷰를 할 때 다양한 환경에서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마트며 시장이며 뭐며 늘 다니는 곳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곳을 다니면서 그 차의 모든 것들을 느낀단 말이죠. 자, 제가 이번에 캐스퍼를 타고 내가 다니던 곳을 늘 한결같이 간 거죠. 발렛 주차가 되는 곳도 가고 주차 안내만 해주는 곳도 안내만 해주는 곳 있잖아.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차 이렇게 해서 뭐 이쪽으로 넣어라. 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라. 뭐 어디로 가라. 이렇게 안내만 발렛은 안 해주고 그런 데를 갔는데 존나 무시하더라고. 신기해서 쳐다는 겁나 쳐다봐요. 막 쳐다보고 뭐 내릴 때 안에 뭐 이거 의자 접혀 막 물어보는데 경차가 딱 가니까 내가 늘상 가던 곳인데 존나 무시하는 거야. 분명히 주차 자리가 여기 있는데 내려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 창문 열고 나 여기다 대고 했더니 노사장님 했더니 저 여기다 주차하면 안 돼요 했더니 막 당황해 하는 거죠.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깜빡이를 딱 켜면은 안 비켜줘. 특히나 포토나 스타렉스 이런 분들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빨리 다녀야 되니까 약간 민감한지는 알겠는데 경차가 좀 대부분 다 느리죠. 엔진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짜증나나 봐. 앞에 경차가 있으면 왜 그렇게 난폭하게 나를 밀어붙이는지. 못 가는데 똥찜을 존나 나요. 포토가 그게 사실 우리나라 포토르기니라 그러잖아요. 무얼 실으려고. 포토르기니. 차는 승합차지만 화물차지만 마음만큼은 슈퍼카를 운전하듯이 그분들이 수동 미션 막 갖고 막 이러니까 똥찜을 존나 때리는 거야. 못 가지 나는. 내가 포터를 어떻게 이기겠어. 73마력인데. 그래놓고 막 하고 확 들어오고 막 깜빡이 켜면 막 존나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가차감. 이게 난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여러 채 차를 바꿔 타면서 보통 그런 걸 못 느끼는데 경차를 타면 약간 좀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위협적인 어떤 이 주행 환경에 노출된다는 걸 느껴요. 나는 주행 능력과 하차감, 적재 능력과 동승자가 탑승했을 때 고속 주행 능력 130을 달렸더니
130을 달렸더니 앞차가 뭔가 이상해서 추월을 해서 속도를 올려야 되는데 RPM이 5,500까지 올라가다. 5.5까지 올라갔으니까 5,500이잖아. 엥 하는데 순간 오씨 이거 새 차인데? 주행거리가 지금 500, 40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RPM 올려도 되나? 근데 앞차는 추월해야 돼. 지금 위험해. 뒤에서 화물차 큰 게 따라오고 있어. 나는 저 차를 추월해야 돼. 안 그러면 가운데 있다 여 차 잘못하면 찌부될 것 같아. 분명히 난 앞차를 추월해야 되는 거야. 130을 달렸는데 악셀을 밟았더니 RPM이 5,500까지 올라가는데 웬걸? 속도계는 별로 변화가 없는 거야. 속도계가 안 올라가. RPM은 분명히 지금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속도 왜? 미션이 족같거든. 현대기아자동, 기아자동차가 수년간 이 차를 그렇게 팔아먹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미션 개발을 안 한 거야. 죽어라고 사골 미션만 계속 팔으면서 돈만 뽑아먹으면서 차값만 올린 거야. 차값은 존나 올리면서 파워트레인은 개발을 안 한 거지. 미션이 완전 사골 미션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미션을 그대로 갖다 또 쓴 거야. 대단한 거지. 의선이 형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차값은 존나 올렸네? 자 봐봐. 시내에서 또는 차가 막힐 때 어떻게 돼? 엔진 진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엔진 진동에 2통이 올라가래요. 미쳐버릴 거. 엔진 진동이요. 근데 이게 새 차인데도 이 정도면 오래되면 어떨 것 같아? 엔진이 3기통 엔진 진동이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차 막힐 때. 거기다가 파워트레인의 이 느낌.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이 컴포트 능력이 사실 레인은 넓다라고 하는데 모닝하고 캐스퍼에서 차 안에 오래 있잖아. 내가 이번에 주말에 이거 타고 좀 멀리 갔다 왔거든. 여기 오래 타보니까 와 이게 차가 좁잖아요. 이게 이제 차 안에서 한 2시간 반, 3시간을 앉아있으니까 이 폐쇄공포증이 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 이게 경차는 긴 시간, 오랜 시간 타기에는 안 좋구나. 장거리를 가기에도 안 좋구나. 그러면 이 경차의 장점은 뭐냐? 이 작고 이런 통행료나 주차비 혜택이나 작아서 좁은 골목에서의 기동성이나 주차 용이성. 오늘도 내가 스타벅스에 갔는데 주차장이 꽉 찼는데 이면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거기가 경차만 주차 가능이라고 써놨어. 일반 차는 거기 못 들어가요. 나는 한 번도 그동안 일반 차를 탈 때 거기다 주차할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왜? 못 들어가니까. 근데 얘를 주차했더니 쏙 들어가더라고. 자, 그런 장점이 있어. 경차는 옵션을 많이 넣고 비싼 차 절대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경차 살 거면 싸게 사고 그런 돈을 다른 데 쓰거나 아니면 그럴 거면 한 등급, 2등급의 차를 사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거를 뭐 엄청나게 이 옵션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스파크도 그렇고 뭐 다 이렇게 모닝도 그렇고 레이드도 다 했는데 이 새끼들 그냥 차 잘 팔아야 되는데 차 잘 팔 시간에 옵션제일 장난하려고 뭐 이게 대가리를 존나 썼더라고 보니까 이게 보통 대가리를 써갖고는 이렇게 가격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이걸 넣으면 이걸 넣어야 되고 이걸 넣으면 그러려면 씨발 그럼 모던을 가야 되는데 모던을 가다 그래도 내비게이션 넣어야 되니까 넣으니까 야 이렇게 갔더니 이것도 지금 뭐 휠을 따로 그러면은 인스피레이션은 이게 다 들어갔네. 그럼 인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까지 샀는데 1,870만 원이면 그냥 90만 원짜리 하나 더 넣지 뭐. 그럼 풀옵션이야. 그럼 풀옵션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새끼들이 하라는 차 연구 개발을 안 하고 이 가격표 연구 개발을 하나 봐. 아주 그냥 가격표를 더럽게 잘 만들어놨어. 아주 레이도 그렇고 모닝도 그렇고 아주 가격표는 뭐 보통 대가리 쓰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그냥 석박사들 데려다가 자동차 개발을 안 하고 가격표를 개발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진짜 이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그냥 자리로 가겠습니다. 노버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자동차 쪽에 20년 가까이 종사를 하고 리뷰를 7년 넘게 하면서 수백 대의 차량을 제가 직접 다뤘잖아요. 그러면서 늘 제가 신경 썼던 부분, 새 차를 받아서 고객분들이나 차량 협찬자분들한테 차를 돌려줄 때 항상 마지막에 깨끗하게 세차를 해서 주는데 카메트가 항상 걸리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타면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카메트거든요. 클리닝도 어렵고 세탁이라든가 셀프 세차장에 가서
고압 세척기로 세차를 하더라도 건조가 안 되니까 항상 문제예요. 그리고 내 차에 아무리 좋은 카메트가 깔려 있어도 겨울에 눈이 올 때나 진흙 또는 바닷가를 놀러 갔을 때나 또 오염 물질이 있는 곳을 갔을 때 그럴 때 오염되는 것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좋은 내 매트를 빼고 싸구려 카메트를 깔고 타기는 싫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고민이에요. 저는 늘 그 고민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노보스 클린 매트를 아예 개발을 했습니다. 이 클린 매트의 가장 장점 뭐냐? 일단 가볍죠. 가볍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저희 몰에서 구매했을 때 채워지는 클립으로 채우면 그 화백통 있잖아요. 그런데 쏙 들어가서 트렁크에 가지고 다니다가 여러분 차에 깔려있는 매트가 좋은 차든 소중한 차든 아무리 작은 차라도 내가 새 차를 샀을 때 깔려있는 매트는 소중하거든요. 평상시에 그거 쓰세요. 그러다가 눈이 오거나 아니면 오염물질이 있는 곳을 갔을 때 트렁크에서 얘를 꺼내서 그냥 까세요. 무엇을 쏟아도 케찹이 됐던 마요네즈가 됐던 코코아가 됐던 가자부스러기가 됐던 무엇을 흘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여자친구나 부모님이 커피나 뭘 마시다 순식간에 물을 다 엎어도 얘는 육각형 모양으로 돼서 이 깊이를요 3번의 우리가 실패를 겪으면서 가장 알맞은 깊이로 이 육각형의 홈을 만들었습니다. 티슈나 세차 걸레로 살짝 엎어지지 않게 닦은 다음에 그대로 얘를 들어서 빼면 차에 커피나 물이 쏟지 않고 한 방울도 쏟지 않고 그대로 매트를 빼서 쏟아져 있는 커피를 다 덜 수 있고요. 이 고무 재질 자체가요 오염 물질이 잘 묻지 않는 재질이에요. 정전기 성질이 있어서 먼지는 붙지만 일반 오염 물질은 미끄러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냥 물로 뿌리면 됩니다. 건조요? 아주 쉽죠. 노사장이 왜 클린 매트라고 이름을 적겠습니까? 그냥 툭툭툭 털어서 휴지로 닦아도 되고요. 그냥 자연 건조해도 2-3시간이면 다 마릅니다. 우리가 코일 매트가 됐던 일반 모직 매트는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안에 들어간 먼지는 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코일 매트는 가자부스러기나 케찹이나 이런 오염물질을 아무리 물로 씻어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밖으로 절대 나오질 않아요. 물로 세척 후에 건조가 안 됩니다. 하지만 얘는 그냥 툭툭툭 털고 마른 휴지로 몇 번 닦고 그 상태에서 그냥 2-3시간만 두면 자연 건조가 돼요. 아주 깨끗이 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클린 매트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자, 내 차에 깔려있는 순정 매트를 그대로 쓰면서 필요할 때마다 얘를 꺼내 써도 되고 필요 없을 땐 다시 넣어도 되고 그거를 빼고 얘를 깔아 써도 되고 운전 자세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악셀레이터의 오른발이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육각형 홈위에 점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 점을 괜히 박은 게 아니죠. 발이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노사장이 이 클린 매트 하나로 해결을 했습니다. 차에 까는 순간 그리고 운전을 해보면 쾌적성에 놀래고 겨울에 특히 매트 세척이 힘들 때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아주 간편하고 냄새도 안 나고 지금은 저희가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준비 못하고 모든 거를 차량에 맞게 재단을 하지만 일부러 저희가 약간 크게 재단을 합니다. 왜? 절대로 이 매트 뒷면 바닥 쪽으로 오염이 되지 않게 약간 넉넉하게 사이즈를 제작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주문해서 써보시면 노사장이 말하는 클린 매트의 이름의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정말 제가 정성스럽게 많은 고민을 통해서 개발한 매트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노보스몰에 들어가셔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